봅시다. 날씨가 너무 좋다. 이제 옷도 얇아져야 되고 이때 감기 걸리죠. 밤에 밤바람 치다가. 여자분들은 집에 가면 이 목이 감는 걸 뭐라 해요? 너무 많죠? 빨리 쓰라고요. 감고 다니시라고. 봄에도 멋도 나고 옷 색깔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어차피 뭐 5월 넘어가면 다 체육 바람이요. 옷 갖춰 입을 이유가 없어. 화장이 어디 있어요? 화장이. 모자 1개 준비하시고 슬리퍼 2개, 운동화 2개, 슬리퍼 1개 준비하시라고. 그게 이제 시험 공부하는 사람 자세 아니야. 옷 갈아입을 필요 없이 체육복 갈아입고 그냥 2벌 사가지고 갈아입고 이렇게. 단체복 주문해야 되겠다. 하얀 거, 분홍색 이렇게. 자, 보세요. 권고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요? 이행 완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면 안 돼.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 예치명령을 좀 더 보셔야 되고. 자, 권고를 했죠. 권고할 수 있으니까 권고한 경우 당사자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있지만 예치권고에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가 그 말은 매도인도 부동산 팔았지만 돈이 한두 달은 급한 것도 아니야. 어차피 내가 받아 썼다가 깨지면 돌려줘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네 말대로 예치하자고 합의했다고. 합의한 당사자는 합의한 대로 원칙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 계약이면 잔금이 넘어가고 등기 넘어올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넘어가고 물건이 인도될 때까지 예치하게 되었죠. 통장 명의자 몇 사람 있는가? 7사람 중에 1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럼 원래 돈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은 누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매도인은. 임대인은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동의에 권고에 동의해서 예치를 하게 되어도 이행 완료되기 전에는 원칙은 권고한 내용대로 하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맡기자 했으니까 원칙 못 뽑아 쓰지 못하는데, 예치권고 당사자 동의해서 예치한 경우에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수령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개업공인사가 좋은 취지에서 권고하였고 당사자가 합의했잖아요. 합의한 다음에 합의했다 그러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합시다. 합의한 다음에 개업공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도인 네가 원래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가 권고한 내용에 동의한 이상이면, 내가 권고한 내용들은 이행 완료되기 전에는 네가 돈이 아무리 급해도 사전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버리면 권고를 합의했다가 또 깨버리겠죠. 그러니까 예치권고에 합의하여 예치된 경우에도 이행 완료되기 전에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수령은 누가 하겠어요? 매도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수령할 수 있는데 여기 예치하자고 권고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넣었다가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깨지면 요걸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치하자 된 거 아니야?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없다? 매매 대금이 4억인데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수령할 수 있는데 수령한 다음에 매도인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이행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또 무효 취소 해제돼 버리면 써버린 돈은 반환해야 될 거 아니야? 수령할 수 있는데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반환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 말은 돈을 2억 썼는데 깨졌다. 반환할 수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반환 채무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수령할 수는 있지만 깨지는 것을 대비해서 반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보증서를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깨졌는데 써버린 매도 임대인이 돈을 반환할 수 없으면, 반환 채무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 없으니까 니를 대신해서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보증서 가져온 목적이 돈 찾아 쓰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돈 찾아 쓰려면 통장 가져가야 되겠네. 통장은 누가 가져 있어요? 통장 명의자 가져 있겠죠. 그래서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다음에 누가 수령해요? 매도 임대인은 보증서를 누구에게 주고? 예치 명의자에게 주지. 예치기관에 말 띄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치권고에 합의한 당사자가 그러면 네 말대로, 개업공에서 네 말대로 예치합시다.
그럼 네가 불러주는 예치명의자 7사람 있는데 나머지 6사람 잘 모르겠고 개업공인중에서도 계약 당사자는 제3자 아니야? 좀 이따 책에 보시면 개업공인중에서도 예치명의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예치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모르니까 당신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예치해달라고 당사자 2사람이 의뢰했다고. 누구 명의? 개업공인중에서 당신 명의로 예치할 것을 당사자 2사람이 의뢰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예치 관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책을 후지만 관여하게 되었죠.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요. 자기 개인 돈이 있겠죠. 국민은행에 사고를 맡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은행에 개업공에서 자기 개인 통장이 있다고 섞어버리면 돼요. 거래 계약과 관련되는 교부되는 돈은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개공 자기가 마음대로 인출하면 돼요.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돼요. 인출 금지.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은 매도인에게 안전하게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든지 공탁하는 것처럼 보증 설정해야 한다고. 요건 누구 의무라고요? 개공의 명의로 당사자 2사람이 의뢰한 때만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요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 업무정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요 규정은 매도인 보호 취지요, 매수인 보호 취지요. 네가 돈을 넣었다가 써버리고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통장 만들어서 관리해줄게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여기 보증 설정할 때 비용 든다 안 든다? 여기에 다음 주 배우신 실비요.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에 따라서 누구 명의로?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여기 다요. 권고할 수 있다 1개, 미리 수령할 수 있다 2개, 개공의 명의일 때 의무가 발생된다. 이렇게 3가지요. 책 봅시다. 옆에 페이지 175페이지 예치 권고 있나요? 1번에 예치 권고에서 누구는? 개공은 둘째 줄 언제까지?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완료된다고? 이행이 중요한 거예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즉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뭐 하자고?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괄호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괄호 2번 예치 대상,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있죠. 예치 대상은 반드시 잔금까지 예치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만큼 예치하면 돼요. 최대 어디까지? 잔금까지 있는데 계약금만 예치합시다. 당사자 합의할 수 있잖아요. 중도금까지만 예치하자. 최대 어디까지? 잔금.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 1개만 예치할 수도 있다. 별표 예치 명의자의 별표. 예치 명의자는 통장 명의자를 말해요. 이건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관리해 주겠단 말이니까 예치 명의자에게는 당사자 명의는 돼요.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줄여서 거래 당사자 명의 X. 거래 당사자의 명의는 X입니다. 암기사항이에요. 한 개씩 읽으실 때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번 개공이 있잖아요. 2번 은행 명의로, 3번 보험회사, 4번 신탁업자, 5번 최신건설, 6번 공제사업자, 7번 전문회사. 그 7사람 명의로만 돼요. 거기 법원 있나요 없나요? 최근 시험에 법원, 공탁기관 그런 거 없어요.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하면 안 돼요. 그건 유의하시고 넘기시고. 예치 명의자는 지금 읽으신 7사람 명의로만 돼요. 더 이상 확정해야 되는데 넘기시면 예치 기관 보니까 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되네. 등. 예치 기관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밑에 최신관서 우체국도 통장 발행한다. 예치 명의자는 7사람으로 제한받지만 예치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예치 명의자만 똑띠 암기하시면 돼. 나중에 예치 기한은 언제까지라고요? 이행 완료될 때까지. 3번에 누구 명의? 개공의 명의. 밑줄 2번. 명의자가 7사람 중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괄호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1번에)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약정 뒤에 의무 넣으시고, 2번에 분리 관리 및 인출 제한 의무. 의무를 다 넣으시라고. 누구 명의니까? 개공의 명의니까 의무가 있고 1, 2, 3번 뒤에다가 의무 다 넣으시라고. 1번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1번 누구는? 개공은 뒤에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것을 의뢰했죠. 그러면 넷째 줄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의무사항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건 2번 3번이 시험 잘 나와요. 2번 누구는? 개공은 누구 명의?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두 가지 따로 밑줄 하세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죠. 두 번째 따로 밑줄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가지 나왔고 옆에 3번 보정 설정 및 정서 교부 의무에서 다시 개공은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셋째 줄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보정 설정 의무가 있죠. 했다면 정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여야 한다. 됐죠? 누구 명의일 때만? 개공일 때만. 요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 정지. 4번에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에서 괄호 1번에 셋째 줄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밑줄 첫째 줄 누가? 뭐 개공. 매도 임대인 밑줄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었죠. 권리가 있는 자는 당의 계약을 해제한 때 그 말은 수령한 다음에 해제가 되면 그 말이야. 수령한 다음에 해제가 되면 반환을 보장해야지. 반환을 보장한 내용의 밑줄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뭐를? 보증서를 가장 중요한 말이 누구에게 주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다. 됐어요? 이때 기출문제 있죠. 개업공인에서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내 뭐만? 계약금만. 가장 중요한 말이 누구 명의로?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였다.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 명의로 예치해달라고? 개공의 명의로 예치달 의뢰해서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였다.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1.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지. 원칙 매도인 하면 안 돼요. 2번 개공은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 최대가 잔금까지인데 계약금만 권고할 수도 있고 중도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3번 개공, 4번 개공, 5번 개공.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3번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야 한다. 4번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번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 명의일 때만 의무가 있다. 개공 넘기시고 6절 금지행위. 박스에 법제 몇 조? 33조. 누구는? 개공 등이요. 등. 모두는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는 다음 각호 몇 가지? 7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다만이 없죠? 땡땡 예외 없다 적으시고.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요?
예외가 없으니까 당사자가 약정해서 7금지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7금지 규정은 33조에서 출제는 한 문제인데 이게 다른 거하고 관계되는 것이 앞에 고용인 할 때 양벌 규정 비우셨다. 양벌 규정은 누가 사고 쳤네? 고용인이. 뭐 하다가? 중개인 하다가 어떤 사고? 당황하지 마시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인 중개인이 하다가 1. 재산상 손해 2. 과태료 행위 3. 형벌. 이름이 보세요. 법률 용어는 이름을 보시면 돼. 양벌이잖아. 양벌자네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양은 사고친 고용인하고 사고친 개공 두 사람 다 형벌 주겠다는 것이 양벌이요. 손해하면 안 돼요. 양벌 규정은 형벌에 해당되는 사고 쳤을 때 양벌이요. 그러면 고용인은 징역형 벌금형 대상이 되죠? 징역형 벌금 대상이 되고 직접 사고 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재판에서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과한다 그 말 아니야? 징역형 없고 요거 살해형 문제 만들 때 7금지는 좀 더 보시면 다 형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금쟁이로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 한 문제 하고 양벌 규정 살해형 문제 만들 때 7금지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7가지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7가지 행위를 정해놓고 예외 없이 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7금지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7가지를 읽어두셔야 돼. 7가지를 읽어두신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7금지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 7금지 행위를 했다면 뒷사정을 봐준다? 안 봐준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3호 보시면 박스에서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초과하여 받았습니다 하면 끝이야. 초과하여 받은 전부를 다 반환해도 뭐 한 다음이고 초과하여 받은 다음에 처벌되고 초과하여 받은 수표가 한 번도 못 쓰고 초과하여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도 초과하여 받은 다음이고 초과하여 받았는데 초과하여 받은 만큼 손님한테는 재산상 손해도 없어. 근데 뭐 한 다음이요? 초과하여 받은 다음에는 다 처벌되는 거예요. 1호. 그러니까 7금지를 보실 때 1호처럼 박스 밑에 큰 글씨 있잖아요. 금쟁이 내용에서 박스 안에 중개대상물 괄호 뒤에 매매업 괄호 아니 박스 밑에 하단에 2번 금쟁이 종류 있죠. 괄호 1번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 있죠. 박스 안에 중개대상물 괄호 매매업 괄호 뭐에 대한 뭘 금지한다고?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매매업을 해도 금쟁이다? 아니다. 자동차 매매업은 우리 법에서 손 안 대요. 처벌하지 않는다고.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어떤 업을 금지한다고? 매매업을 금지하지. 토지 임대, 건물 임대업은 금쟁이다? 매매업이 아니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금쟁이가 아니에요. 그럼 1호는 쉽게 나오니까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금지한다는 말을 풀면 5개를 풀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토지 매매업은 금지다. 건축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공장재단 매매업, 광업재단 매매업 행위는 그럼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매매업 행위를 금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매매하고 매매업이 같아야 달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업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말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도 토지 건물 매매는 가능하다. 매매 가능한 결론이 1호요. 5가지 풀어서 읽을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토지 건물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행위를 업을 한단 말은 뭐예요? 업을 한단 말은 영리 목적으로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 게 업 아니야? 이런 내용의 매매업은 금지한다고. 그러면 영업성이 없이 계속 반복성이 없이 매매까지는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매는 가능한데 6호 위에 박스 6호 한번 보세요. 6호 누구와? 중개의뢰인과라. 중개의뢰인과 뭐 하거나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 괄호 직접 거래 밑에 동그라미 1. 6호는 2개예요. 거래 당사자 뭐? 쌍방들이 밑줄 동그라미 2. 매매는 가능한데 6호에서 누구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개 의뢰인, 가게 들어온 손님하고는 한 건이어도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직접 거래하지 마라. 그 말은 손님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거래하지 마라. 그 말은 거래는 매매도 거래네, 교환도 거래고, 임대차 계약처럼 손님이 일방 당사자이면 개업 공유인사가 손님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매도 의뢰인이 아파트를 4억인데 급매물로서 3억 8천에 내놨다고. 네? 그럼 직접 거래한다. 그 말은 매도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니까 개업 공유인사가 누가 되어서? 매수인이 되어서 매수인란에 자기 도장 찍으면 걸린다. 그 말입니다. 매수 의뢰인이 가게 들어왔죠? 내가 누가 되었어? 매도인이 된다. 그 말은 개업공에서 자기 명의 부동산을 손님에게 팔면 안 되고, 임차 의뢰인이 들어왔다면 임대인. 아시겠죠? 거래하지 마라 할 때는 매매도 직접 거래고 교환도 임대차도 다 걸린다고. 그러면 1호에서 토지 건물 등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하고 매매는 가능하다 했죠? 매매는 가능해도 한 건이어도 누구하고는? 내 가게에 들어와서 일을 맡긴 손님이면 한 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매매는 가능한데 누구가 아니면 매매 가능하다? 손님이 아니면 매매도 된다고. 벼룩시장에 광고 보니까 A가 자기 소유 토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했네. 중개대상물 맞죠? 개업공인인사가 매매했다고. 이 걸려요.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손님이면 안 되지만 손님이 아닌 자와 매매는 가능하다고. 이 손님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매매는 한 건씩 해야 되는데 이런 매매도 계속 반복 영업성을 가지고 해버리면 업이 되니까 걸린다 그 말이에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마라. 거래 당사자 쌍방을 드리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 민법에서 따온 겁니다. 민법 재밌어요. 민법을 허허 웃고 마신다 그 말은 아직 고통 속에 안 빠져 있다. 민법에서 대리편 지금 대리편 하고 계시죠? 대리 끝났어요? 자기 계약이 있다. 민법에서 쌍방대리 있죠? 민법은 규제법이 아니죠? 사적 자신인데 이거 원칙 금지하죠. 대리편에서 자기 계약 금지할 때 자기는 누구야? 아직도 공부 습관을 고칠 기회는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요? 다. 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요. 네. 진짜 견디셔야 돼. 자기 계약은 원칙 금지, 쌍방들이 원칙 금지한다 할 때 민법은 규제법이 아닌데 왜 금지하는가? 대리관계는 배우시겠지만 대리권 수여하는 본인이 있죠. 아파트 팔고자 하는 사람,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법률 지식이 없다. 사정이 있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럼 대리인은 누구 지위에서? 본인 지위에서. 그러면 매도인 지위에서 상대방이 누구? 매수인과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죠. 계약하면 법률이 있으면 효과는 여기 좀 되죠. 여기 대리제도요. 대리 행위는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계약을 한다. 중개는 당사자 직접 되는 거야? 중개는 당사자는 개입하여 계약을 도와주죠. 대리 행위는 법률 행위다. 맞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예요. 여기 대리제도 본질인데 자기 계약은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이미 대리인 지위가 있죠.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본인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는 것이 자기 계약이에요. 그러면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매매하겠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과 계약하게 되면 일 잘 부탁한다 맡긴 본인에게 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본인 보호 취지에서 민법에서 자기 계약 금지요. 쌍방들이도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 A, 매매 계약 B가 갑 찾아와서 대리권을 다 수여했다고. 그러면 갑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혼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쌍방에 대한 계약의 조건을 혼자 결정해버리면 매도인과 짜면 매수인에게 해를 주겠네. 어느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한 본인 보호 취지에서 민법에서 원칙 금지.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쌍방들이 금지한다 해놓고 민법은 규제법이 아니죠. 당사자인 본인이 허락하며 네가 내 아파트 사업에 매입하거라 허락하면 네가 대리해달라 허락하면 손해봐도 내가 손해보겠다고 법에서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민법에서는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허락하면 민법에서야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은 7금지 행위이면 예외가 없으니까 직접 거래 행위는 예외가 없고 쌍방 대리는 예외가 없으니까 의뢰인의 동의를 얻으면 직접 거래 가능하다? 거래 당사자 허락받으면 가능하다? 예외가 규제법이고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대리권 수여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계약을 금지하듯이 가게까지 와서 일을 맡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님의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 기간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면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중개를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써버리면 가게까지 와서 일을 맡긴 손님에게 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손님 보호 취지에서 직접 거래 금지한다 할 때 직접 거래 인지는 아니냐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와 매매 기간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중개 의뢰인일 것. 직접 거래 되려면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접 거래예요. 그럼 이 사람 보호하자 그 말 아니야? 직접 거래에서 말하는 의뢰인은 내 가게에 문 열고 들어와서 일을 맡기고 한 사람이면 다 누구? 소유자가 들어와서 일을 맡기고 갈 수 있잖아요. 소유자의 대리인이 와서 일을 맡기고 갈 수 있죠. 소유자와 사무처리 위탁, 위임 계약한 수임인이 가게 와서 일을 맡기고 갈 수 있죠. 직접 거래에서 말하고 있는 의뢰인 범위에는 소유자에 한한다.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된다.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직접 거래이다 아니다. 의뢰인의 대리인과 한 것도 직접 거래이고 의뢰인의 수임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면 유혹이 많다. 급매물이 나오면 매수인한테 내가 찍어버리면 그냥 걸리는 거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요. 재수 없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만 받아도 자격증 다 날아가는 거야. 이 법 위반하야 징역 6월에 집행유예만 집행유예는 선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검사 기소하고 법원에 선고하면 집행하냐? 집행 나면 선고받은 사람이 좀 다 날아가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 손님하고 직접 그래야만 안 되죠. 건매물 나와도 공동사무소를 하게 되면 효과가 뭐예요? 내 가게 나왔잖아요. 건매물 내가 매입하고 싶다고. 내가 매수인 찍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부동산 있다 없다. 내가 같이 등록증 2개 걸고 있던 지금 A, B가 있는데 A가 내가 이게 건매물 매입하고 싶다고. 내가 찍으면 안 되잖아. 누가 계약 쓴다고? B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한 다음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을 통해서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다? 아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나오면 직접 거래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쌍방 대리는 금지하죠? 네. 쌍방은 임대 의뢰인, 임차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게 뭐야? 매도 매수인을 대리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이게 다 쌍방대리 표시죠? 이건 금지한다고. 처소유 부동산은 내 거다. 남의 거요. 부부는 부동산 소유관계는 남이요. 남. 별산제를 합니다. 따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죠? 별산제를. 처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를 대리하여 가게 일을 맡기로 매수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과 직접 매매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7금지인가 아닌가?
직접 거래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시면 되겠네. 의뢰인과 매매하는 것이 직접 거래 맞죠?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공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접 거래 아니야. 여기는 매매를 직접 하긴 했지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가 대리인장으로 대신 파는 경우밖에 없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직접 거래가 아니고, 매도인 일방만 대리했지 매수인을 대리했나요? 이건 쌍방 대리가 아니고 일방 대리. 쌍방 대리는 금지하지만 일방으로부터만 대리권 수여받고 대리한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습니다, 대리권 수여받았습니다 할 때 일방으로부터만 받았는가 쌍방 다 받는 이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매매 계약을 중개하던 중 매도인이 교통사고 났다고, 급박한 사고 났죠.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게 뭐야? 매도인이 쌍둥이야 지금? 매매를 중개하던 중 매도인의 급박한 사고로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방인가 쌍방인가 그 말이에요. 일방들이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민법하고 취지가 다른 거예요. 민법은 예외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직접 거래나 쌍방 거래는 예외가 없다. 아시겠죠? 1호 박스 밑에 178페이지 박스 밑에 뭐라 했어요 아까지? 무슨 방가로 1번 매매업을 금지하는 물건은 뭐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뒤에 토지 매매업, 건축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공장 재단 매매업, 광업 재단 매매업 금지,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럼 옆에 페이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죠? 둘째 줄 뒤에 따라서 매매를 업 동그라미 업으로 한다는 것은 세 군데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넷째 줄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동그라미 반복. 영업성,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업이라 하죠. 그럼 영업성이 없다, 계속 반복성이 없으면 업이다. 다섯 번째 또한 매매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중개 대상물이지만 임대업을 금지한다. 매매업이 아닌 임대업이나 분양대행업은 금쟁이가 아니다. 이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일회성인 매매는 업이 아니죠.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업공인에서 등이 매매를 한 상대방이 누구이면 중개 의뢰인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의뢰인과 한 건이어도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면 걸린다 그 말이죠. 의뢰인과 일회성 거래도 직접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행위 7금지안에 2호 박스 있죠. 그걸 두 가지로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공통이 첫째 줄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무등록인데 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왔죠. 무등록이지만 중개업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의뢰하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줄이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단속이 걸려요 안 걸려요? 위법하죠? 형벌이 나중에 안기상인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야. 이런 사람임을 뒤에 알면서 따로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이미 내 가게 온 사람이 누구인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따로 밑줄 하세요.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거나 동그라미 1. 누구를 통하여?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고 뒤에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임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나면 뒤에 중개 의뢰 받는 행위도 금지,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해도 금지. 내용은 없어요. 그 2호는 두 개 잘라서 읽을 줄 아셔야 돼. 뒤에 6호 한번 넘겨보세요. 6호 184페이지 6번에 직접 거래 및 쌍방대리 금지죠. 박스 밑에 1번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하는 것이다? 1번 중개 의뢰인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보호하자고요? 의뢰인 보호시니까 셋째 줄 이 경우 중개 의뢰인에는 소유자만 말한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도 포함되고 사무처리 위탁받은 누구도 수임인도 포함이 되므로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도 걸리고 의뢰인의 수임인과 직접 거래도 걸린다. 이번에 직접 거래한다는 말은 누구하고? 이번에 직접 거래인은 직접 거래란 누가? 개업 공인인사 등이 밑줄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권리 득실 변경의 밑줄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을 직접 거래를 해요.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나 인척 소유 부동산을 중개 의뢰인이 매각했다. 처소유 부동산을 인척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뭐 했어요? 중개했어요? 대리했어요? 처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했다고. 매각 누가? 개공이 처소유 부동산을 매각해줬다고. 뭐 했다고? 뭘 중개했어요? 처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매매했다니까. 일방 대리했죠.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과 거래를 해야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미연에 직접 거래할 때 거래 범위는 매매에 한정되는 거 아니야? 거래 금지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일체 행위를 손님하고 하면 안 된다. 실무 가시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거하고 다음 주 배우시는 초과수수가 제일 많이 걸려요. 초과수수. 자, T것에 자기계약 있나요? 자기계약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고? 셋째 줄 민법 있죠. 민법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자기계약이 허용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가 있다. 의뢰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금지행위이다. 그죠? 네 번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하면 직접 거래이다? 아니니까 첫째 줄 누가? 개공이. 뒤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밑줄. 둘째 줄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있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를 받은 다시 밑줄.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처음에 매수할 때도 다른 부동산 통했고 매도할 때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밑에 판례에서 1번은 7, 8월 때 하시면 되고 2번, 3번은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넘기시고. 쌍방대리도 어디서 쓰는 말이다? 그래서 둘째 줄 민법 동그라미에서도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죠? 그런데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허락하면 민법에서는 가능한데 뒤에 밑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가 있다 없다? 당사자 허락 동의가 있다 해도 금지된다. 그래서 2번 당사자 쌍방 대리는 금지죠? 당사자 일방만 대리하는 것은 쌍방 대리가 아니니까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7금지 중에서 1호, 2호, 6호는 한 거예요. 나머지 4가지 남았어요. 수고하셨고 5회 또 뵙죠. 수고했습니다.